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난 40대의 평범한 한 가족의 가장이자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방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남들은 한창 놀며 즐기던 20대 후반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름 금슬이 좋아 아이도 셋이나 키우고 있어. 원래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박봉의 월급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했었지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제대로 써보자 해서 작은 음식점을 하게 됐어. 하지만 가게를 차리기엔 퇴직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고 양쪽 부모님의 도움과 은행의 도움으로 겨우 오픈을 할 수 있었지. 그렇게 어렵게 오픈한 음식점은 나름대로 장사는 잘 되었고 가게에 들어간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때였어. 그때 당시 타던 차라고는 20년 가까이 된 폐차 수준의 승용차였고 워낙 차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탈 일도 거의 없었지.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도 조금씩 크고 학교를 가야 한다거나 명절에 친척들을 보러 고향에 갈 때 와이프가 조금씩 나에게 말을 했어. 여보, 우리 차 좀 바꾸자. 차? 왜? 아직 멀쩡한데? 이게 멀쩡해 보여? 시동도 안 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쪽팔려서 내리지 못하겠어. 그랬다. 차에 나이가 많다 보니 가끔씩 시동도 갤갤거렸고 주행할 때마다 찌그덕거리는 소리, 외관은 녹이 이리저리 퍼져서 도색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였어. 흔한 말로 똥차였지. 처음엔 아직까지 달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내다가 하루는 야채를 사기 위해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엔진에서 연기가 나더니 급기야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버린 거야. 보험을 불러 견인을 하고 카센터를 갔지만 카센터 사장님이 한참 보시더니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폐차를 하게 되었어. 비록 똥차긴 했지만 차가 있다가 하루아침이 없으니 꽤나 불편했고 특히 시장을 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불편했지. 와이프는 이참에 새 차를 사자고 졸라댔지만 중형 SUV를 사기에는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이었어. 워낙 차에 관심이 없었기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은 나에겐 아주 부담이 되는 돈이었지. 몇백만 원짜리 중고차도 잘 가고 잘 사는데 말이야.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차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곳을 보게 되었어. 그 카페는 정리가 꽤나 잘 돼 있었고 금액별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 난 50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했지만 와이프는 수리비가 더 들 거라며 좀 좋은 걸로 사라고 닥달하는 바람에 1000만 원 미만의 중고차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야. 내가 원하던 중형 SUV인데 연식도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키로수 또한 5만 킬로로 엄청 짧았어. 심지어 판매 가격은 990만 원. 그 차의 시세가 그 당시 1200에서 1500은 됐었는데 아주 파격적인 가격이었지. 사진을 보니 외관이나 내부는 새 차같이 깔끔했고 무엇보다 보험 이력이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물론 그 밑에 사람들의 댓글도 많이 있었지. 허위 100%,
중고차 딜러네 등등의 댓글들이었지. 난 거기에 써있는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하게 되었어.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카페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어떤 차 말씀하시나요? 중형 SUV 흰색이요. 아, 네. 제가 사고 싶은데 990만 원이 맞나요? 너무 저렴한데? 아, 제 차는 아니고 중고차 상사인데 위탁 판매예요. 차주분의 가족들이 급하게 파신다고 하셔서 싸게 내놓은 겁니다. 개인 직거래 카페인데 중고차 딜러라니. 처음엔 허위 매물이나 사기로 생각을 했지만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컸었어. 진짜라면 엄청 싼 거니까 말이야. 난 차가 급했기에 주소를 문자로 받은 다음 바로 그 다음날 가게 되었지. 중고차 매매단지 한 구석에 그 차가 있었고 딜러로 보이는 사람이 젖은 타올로 차의 먼지를 닦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아, 이 차입니다. 차는 아주 깨끗했고 뭐 하나 흠잡을 것도 없이 완벽했어. 실내 또한 세차를 해놔서 그런지 향기 나는 냄새도 좋았고 아주 깨끗했지. 자, 여기 키 있으니까 한번 시승해 보세요. 그렇게 난 키를 받고 시승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 뭐 소리나고 힘도 없는 똥차만 탔었으니 그 차는 나에겐 벤츠 이상으로 느껴졌어.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싼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차주분이 급하게 처분하려고 위탁을 맡긴 차라서 그래요. 차주가 돈이 급했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기분 좋게 그 차를 타고 와이프에게 갔어. 그런데 차를 타더니 와이프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 여보, 이게 뭔 냄새야? 냄새? 무슨 냄새? 음식 썩은 냄새 같은데? 으. 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와이프는 헛구역질까지 하며 내렸어.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렇게 며칠은 그 차로 드라이브도 하며 시장도 보러 가곤 했어. 나를 본 시장 사람들은 농담이지만 차가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한다며 칭찬을 늘어놓곤 했지.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부터였어. 내가 사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간다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가게를 마치고 들어가면 난 항상 이중주차를 하곤 했었지. 그렇게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는 중립으로 놓고 집으로 들어갔어. 난 항상 중립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려서 담배 한 대 피우며 직접 밀어보는 게 습관이었거든.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야. 여보세요. 36땡땡 차주세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 그런데요. 이중주차를 했으면 기어를 중립으로 해놔야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중립으로 해놓고 왔는데. 얼른 와서 차 빼요. 순간 당황스러웠지. 내가 분명 중립으로 놓고 확인까지 했는데 무슨 소린지.
그렇게 난 얼른 후다닥 내려가 확인해보니 진짜 기어가 파킹에 있는 거야.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 난 얼른 차를 빼주고는 집으로 들어가 와이프에게 차 타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 하지만 와이프는 뜬금없는 표정을 짓더니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웃으며 넘기게 되었지.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어.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라디오로 바뀌기도 했어. 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하루는 세차를 하고 나서 다음날 차를 타려고 보는데 운전석 유리창과 뒤 트렁크 유리에 손자국이 있는 거야. 난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를 밀면서 손자국이 찍혔나 생각하고 타올로 닦으려는데 밖에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어. 설마 하며 내부에서 닦아봤는데 그때서야 손자국이 지워지는 거야. 그 순간 전기가 흐르듯 내 몸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지. 그 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 비도 안 오는데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되기도 했고, 밤에 헤드라이트를 오토로 맞춰놓고 운전을 하는데 가끔씩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기도 했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 딜러에게 전화를 했지. 그러자 딜러는 차주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고, 난 차주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그걸 가만히 듣던 차주는 나에게 말을 해주었어. 원래 그 차의 주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다고 해. 워낙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동업으로 하던 사업이 어느 정도 잘 풀려서 그 차를 처음으로 현금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 거야. 남편은 그 차를 애지중지 다루며 좋아했었다고. 그러다 출장을 다녀오는 도중 너무 졸음이 와서 졸음쉼터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는데 과도한 스트레스와 회사 일로 인해 잠에서 깨지 못했다고. 그렇게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자신은 면허가 없다 보니 차가 필요 없게 되어서 싸게 정리를 하게 된 거라고 해. 난 그 말 듣고 돌아가신 남편이 차에 애정이 많아서 떠나지 못한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흔쾌히 환불을 받게 되었어. 이런 일을 겪고 난 후부터는 절대로 시세보다 싼 물건들은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멀쩡한 물건을 파는데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있을까?